예를 들어서 1년마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년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5%를 상승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인이 갑자기 뭐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거나 이럴 경우에 8개월 만에 뭐 9개월 만에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단수 조항에 뭐 중간에 나가면은 중개 수수료는 뭐 임차인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단수 조항을 달아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몇 프로를 살면은 뭐 중개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조항까지 이러한 뭐 판례까지 있기 때문에 요 문제는 좀 번외로 하고요. 중개 수수료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7개월, 8개월만 산 상황에서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5%를 올리지 못한다라는 점이죠.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8개월에서 남은 4개월간은 그대로 받고 그 나머지부터 또 이제 8개월간은 또 인상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공인중개사에서 협조를 해서 2번을 신고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작년 5월부터는 국토부 지침인지 이제 그렇게 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개월을 산 후에 다음 세입자에 대해서 5% 인상을 하지 못하고 또 1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은 굉장히 싸게 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나마도 5%를 못 올리고 전체적으로는 보면은 이 8개월과 5개월 그리고 12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거의 뭐 20개월 동안을 5% 인상을 못하고 그대로 받아야 되는 이러한 현상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장에 따라서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어차피 뭐 10년 동안을 한 푼도 올리지 못하는 시장 상황 때문에 이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60만 원, 70만 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스타트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50만 원밖에 못 받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고객들이 뭐 우리가 이제 광고 매체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뭐 네이버라든가 뭐 직방이라든가 다방 이런 데를 보면은 가격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거는 40만 원, 어떤 거는 45만 원, 어떤 거는 50만 원, 어떤 건 60만 원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들이 천차만별로 있으니까는 저렴한 거 없습니까? 라고 이제 묻고 그것들을 이제 찾아서 많이들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저렴한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뭐 그 소유자분에 대한 성향이 아니라 소유자분이 처음에 얼마의 스타트가 임대료를 줬는가에 따라서 5% 이상밖에 올리지 못하니까는 어떤 거는 저렴하고 어떤 거는 비싸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임대 가격이 이제 들쑥날쑥한 이런 현상을 보이면서 이제 임차인도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즉 어떤 뭐 내 친구는 45만 원, 50만 원에 있는데 나는 왜 60만 원에 있어야 되는가? 뭐 나중에 45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소유자분은 나는 저쪽에서는 6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나는 45만 원, 50만 원밖에 못 받으니 또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왜곡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8개월 만에 나가는 임차인한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5% 인상을 제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소유자분들한테 제한을 주다 보니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차인한테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생겨 버린다라는 것이죠.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국토부에서는 그러면은 1년을 계약해서 또 8개월 만에 나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내보내라. 또 이런 법을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시장을 왜곡시키고 이런 규제만이 꼭 어떤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그 5% 인상과 신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많이 길어졌어요. 예.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는 탁상 행정에 가까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끔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법 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기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단기는 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장기는 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처음에 스타트가 얼마가 됐건 간에 마음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나면. 또 장기일 경우에는 8년이 지나면 또 마음대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으니까는 5% 제한율이 없어졌는데 이제 또 생겼죠. 1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한은 4년이 지나도 의무 임대 기간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취득세에 대한 감면 부분에 대한 것들만,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이제 폐업을 했을 때 3천만 원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한 내용만 없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5%로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4년만 동안만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모두 다 소급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는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4년만 되면 무조건 폐업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상당히 저는 정부에서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룰 자체를 세금 혜택을 줘서 이렇게 했으니까는 당연하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거는 초헌법적인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서 5% 룰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누가 그것을 유지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봤을 때는 정부가 처음에 이제 취지 자체를 고려를 해서 제정했던 법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대안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어긴다라는 것은 신뢰성에 좀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오면은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또 가지고 소유를 하게 된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별로 이런 점들이 좋지 못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임대사업자 언제 내셨던 간에 앞으로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도 5% 룰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길었는데요. 좀 여기까지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